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40세 이후부터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요도를 압박해서 하부 요로 증상, 즉 배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소변을 보면 변기의 사기가 다 깨졌었는데 이제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심지어 소변이 뚝뚝 끊어지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소변이 자꾸 마렵고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고 소변을 보려 해도 바로 나오지도 않고 급하게 소변이 마렵고 배뇨 후에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고 심지어 소변을 다 보고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소변이 몇 방울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방광에서 소변을 다 비우지 못하니까 고인물이 썩어서 요로 감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전립선 비대증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로 점수를 매겨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좀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하려면 배뇨일지라는 것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물론 배뇨일지에 의한 증상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고요. 병원에서 전립선 약을 처방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약이 주로 처방이 되는데요. 전립선 증상을 빠르게 경감시켜주는 약,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약이 먼저 처방이 되는데요.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약은 증상만 있으면 바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효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은 항문을 이용한 직장수지 검사나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전립선 크기를 확인하거나 피검사를 해서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아야만 처방이 가능하고 또 약효가 금방 안 나타나고 약효가 몇 달 후에나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줄 수 있다는 근본 치료제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약은 일시적인 증상만 경감시켜줄 뿐이고 근본적인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을 모두 다 처방하기도 하고요. 전립선 비대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가지 약만 처방받곤 합니다. 전립선 약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약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를 약 35에서 40%씩이나 감소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소변 보기 불편한 증상, 빈뇨, 야뇨, 그리고 절박뇨 이런 증상들을 많이 개선시켜주고 최대 요속, 소변이 잘 나오게,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오게 하는 속도를 20에서 25%씩이나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은 이게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고 좀 이렇게 몇 개월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2년에서 4년 정도를 복용을 하면은 국제전립선 증상 점수가 15에서 30% 정도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전립선 크기가 18%에서 28% 정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감소를 한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최대 요속,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최대 요속 속도가 초당 1.5에서 2ml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약은 일단은 어지러움이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기립성 저혈압, 갑자기 일어났을 때 갑자기 어지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약국에서 자기 전에 복용하세요. 전립선 약은 저녁에 드세요. 자기 전에 복용하세요라고 복약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약이 자기 전에 복용은 아닙니다. 어떤 약은 아침에 먹어도 되는 약이 있긴 있지만 좀 많은 약들이 자기 전에 복용을 합니다. 왜? 어지러울까봐. 무사정, 역행성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어떤 남자 손님께서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약을 먹었더니 사정이 안 된다. 사정액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그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약, 이제 알파 차단제라고 하죠. 이 알파 차단제 중에서 어떤 약들은 사정액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나쁜 부작용은 아니고 그냥 사정약만 줄어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약을 바꾸면 또 다른 약으로 바꾸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전립선 약을 먹을 때 안과 수술할 때 꼭 얘기를 하셔야지 좋습니다. 왜냐면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이 홍채 여기에 좀 영향을 미쳐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방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전에는 전립선 약을 잠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 크기를 줄여주는 약은 요게 그 남성 호르몬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남성 호르몬을 좀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좀 이렇게 방해를 하다 보니까 성욕 감소, 발기부전, 정액량 감소, 그리고 약간의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안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다가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극히 일부 사람들이 성욕 감소라든지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약간 호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약을 좀 바꿔보고 좀 이렇게 조절을 해보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 약을 특히 이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이런 호르몬성 약들을 드실 때는 헌혈하시면 안 됩니다. 헌혈하시면 안 되고, 이 여성은 이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성은 이 약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약은 여성분이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 약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또 있냐면은 빈뇨, 요졸박, 과민성 방광,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하신 분, 왜냐면은 이게 별로 살짝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전에 증상만 경감시켜주는 약으로 다 괜찮아지는데,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이 항콜린제라고 해서 더 심할 때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을 쓰게 되는데, 방광 소변을 참을 수 없이 마렵다, 소변이 너무 급박하게 너무 마려운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방광의 용적을 증가시켜주고, 방광이 과민성 방광이 차분한 방광으로 좀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입마름이나 변비, 이런 부작용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마름이나 변비가 약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이나 약국에 말씀을 하시면 또 약을 또 다시 또 조절을 하고 조정을 하고 바꾸고 용량 조절하고 또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용량 발기부전 치료제를 매일 복용하라고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발기부전 치료제가 그 약이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은 배뇨 증상, 그 여러 가지 불편했던 증상들이 다 개선이 되는 좋은 약이에요. 거기다가 성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 나이가 들어서 성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성기능까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립선도 좋아지고 성기능도 좋아지고 아주 좋아지는 약인데, 이게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이 안 되니까 가격이 더 비싼 그런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협신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또 복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방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협신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약을 먹을 때 부작용은 약간 두통이나 약간 저혈압,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립선 치료제 처방약이 아니라 그냥 건강기능식품, 그냥 일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이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증상들, 전립선 하부 요로 증상,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로서 하루에 320mg 이상 드시면 됩니다. 그런 제품 사서 드시면 되고요. 메스꺼움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여러 회사에서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런 제품 먹고
메스꺼 구역구토나 설사나 이런 거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일부 사람들만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여성, 당연히 수유부 여성들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연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는 아연, 남자한테 아연이 정말 좋은데 이 아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전립선 세포에서, 전립선 자체에서 전립선 에너지, 우리가 먹었을 때 에너지인 포도당이 구연산으로 바뀌어서 이 구연산이 전립선 액을 만들든지 아니면 구연산 가지고 우리 그 에너지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전립선에는 전립선액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립선액이 전립선을 보호하고 또 정액을 또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립선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구연산이 과도하게 에너지로 바뀌면 그 과도한 에너지가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들고 또 전립선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연이 음식으로는 굴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사노바가 굴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건 굴을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렇게 제품으로 아연을 이렇게 많이 보충을 해주면은 이 구연산에서 과도한 에너지로 바뀌는, 그래서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그러게 이제 아코니타제라고 있는데 그거를 막아준대요.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연을 풍부하게 드시면은 전립선 액이 많이 생성이 돼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이 비대해질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연 챙겨 드시고,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좋다고 합니다. 토마토가 또 전립선에 좋다라고 하고요. 이상으로 전립선 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